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홈입니다. 청기누설은 아니고요, BPD님과 함께 이수다 해보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BPD님. 안녕하세요. 네. BPD입니다. 오늘도 고양이 가면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자, BPD님께서 갤럭시 폴드 사지 말아야 할 이유 20가지 이렇게 저한테 리스트를 뽑아주셨어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제가 4개씩 끊어서 알려드리고 좀 심도 있게 다뤄볼 만한 주제들을 골라서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메인 디스플레이가 우글거리는 문제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화면이 분리된 듯한 이음매. 이것도 디스플레이 관련한 문제점이죠. 세 번째는 평평하게 접히지 않는다는 점. 네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힌지 내구성. 이렇게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힌지 부분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베어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좀 더 튼튼해 보이긴 해요. 근데 검증되지 않은 힌지 내구성이라고 적어주셨는데 20만 번을 접었다 펼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수치인지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기계가 일정한 힘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랑 힘이 가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세게 펼쳐질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를 과연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얘기한 1번부터 4번까지 그거에 비해서는 힌지는 좀 걱정이 덜한 편이고요. 네네. 걱정이 되는 거는 디스플레이 우글거림과 이음매입니다. 뭔가 접었을 때 약간 종이 구겨진 그런 느낌인가요? 우리가 쓰는 풀터치 폰 같은 경우는 딱 밀착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평평해 보이고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뭔가 들뜸이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우글거림이고, 이음매라는 거는 이제 접히는 부분에 실선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이 두 개가 갤럭시 폴드 발표 때는 없어 보였거든요. MWC 2019 삼성 부스 내에 전시가 돼 있었는데 네네. 우글거림과 이음매 둘 다 발견이 됐어요. 몰입감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외관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그쵸. 자,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부터 8번째입니다. 5번째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화면 크기, 그리고 6번째는 기형적인 해상도와 화면 비율. 요게 근데 5번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배제, 8번째는 몰입도를 저하시키는 사다리꼴 노치. 이렇게 이유 대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5번과 6번은 연결되는 그런 항목이고요. 7번이 커버 디스플레이 베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갤럭시 폴드 시연 영상을 보게 되면은 베젤이라고 하기에도 좀 뭔가 너무 투박한? 베젤보다는 화면이 그냥 붙어져 있는, 덩그라니 떠 있는 그런 팝업 형태의 디스플레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베젤리스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두툼한 베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용납이 될 수 있을까? 화면 크기가 4.58인치밖에 안 돼요. 오, 완전 쬐끔하네요. 네, 지금 6인치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베젤도 두툼하고, 요런 화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의아스럽고, 기본적으로는 또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뎁스가 한 번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갤럭시 폴드가 아직은 좀 사기 힘든 그런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다리꼴 노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부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한쪽을 자리 잡고 있어요. 보통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네모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펼쳤을 때 상단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접든 펼치든 간에 카메라를 쓸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뭔가 몰입을 하기에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뭔가 계속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 9번부터 12번이에요. 9번째는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없다는 거고요. 자, 10번째는 아쉬운 배터리 용량과 5G 탑재. 요거는 또 설명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12번째는 마이크로 SD카드의 부재입니다. 3.5mm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는 거는 갤럭시 버드를 사은품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대안이 있잖아요. 네, 뭐 요즘엔 뭐 무선 이어폰도 엄청 많고 네, 해서. 갤럭시 S10이 이제 들어갔는데 빠졌으니까 좀 아쉽다, 이 정도 수준이고, 마이크로 SD가 없는 건 조금 이제 아쉽긴 해요. 사용성에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4380mAh인데 갤럭시 S10 5G가 4500이거든요. 작네요, 더. 네, 화면이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배터리 용량이 더 작아요. 무게랑 무게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줄인 것 같은데, 5G도 이제 탑재가 됐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식간에 사라지겠는데요? 네. 이거? 온스크린 지문 인식은 당연히 이제 갤럭시 S10에 탑재됐으니까 갤럭시 폴더도 적용됐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갤럭시 S10
C처럼 측면 전원 버튼에 네네. 지문 센서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실망스럽네요. 최신기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실망스럽죠. 13번부터 16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은 알아두시고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째는 S펜이 지원되지 않는다. 14번째는 방수 지원이 안 된다. 15번째는 무게가 두툼하다. 16번째는 무게도 아주 부담스럽다. 요 점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숨기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S펜이랑 방수는 저희가 저번 청기 누설 때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네. 그냥 단순히 S펜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와콤 기술이 들어가려면 디스플레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접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방수가 안 될 것이다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방수가 안 되면은 만약 그렇다면 좀 아쉽죠. 행할 방수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잘못하다가 뭐 물 튀겨가지고 고장났다 이러면 치명적이잖아요. 거의 250 그냥 날리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방수가 안 된다는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한 17mm, 20mm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폰 두 개를 붙여 놓은 거랑 크게 네. 다를 게 없잖아요. 무게 같은 경우도 300g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폰 같은 경우도 한 200g 정도 했거든요. 이게 만약 300g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체감이 확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펼쳤을 땐 태블릿이니까 잡히는 면적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는 가벼울 수 있어요. 접었을 때는 4.58인치의 폰이잖아요. 그립이랑 뭐 두께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이런 게 확연히 체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휴대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좀 설익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휴대폰이 왜 휴대폰이겠어요. 휴대성이 좋아야지 휴대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7번째는 가격, 18번째는 높은 수리비, 19번째는 1세대 제품이라서 좀 걱정스럽다. 20번째, 요건 모르겠어요. 그냥 갤럭시 S10이라고만 써져 있거든요. 요거는 BPD님께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났죠. 미국 기준으로 $1980. 우리나라 가격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 고동진 사장이 230에서 240만 원 정도로 해서 5G 모델로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네. 가격은 부담스럽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있는데 그게 폴더블이잖아요. 파손이 일어날 때 더 높은 수리비가 청구될 거라는 거는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 제품이 인폴딩이라서 메인 디스플레이가 안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직접적인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정말 강한 충격이 일어나면 내부도 좀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수리비가 얼마나 청구될 거냐, 100만 원이 나온 거 아니냐. 너무 궁금하네요. 네. 수리비가. 물론 이제 삼성에서는 50%뭐 할인 뭐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있죠. 있다고 해도 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공개된 게 없으니까 추측으로 끝쳐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보험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폴드는. 네. 보험을 또 거부할지도 모르죠. 1세대 제품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소비자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개발자들, 뭐 상품 기획자들,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니즈를 얼마나 충족을 했냐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더 좋은 방향의 피드백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2세대 제품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면이 더 커진다든지 배터리 용량이 더 많아진다든지 앞서 말했던 그런 단점들을 대폭 보완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세대를 구매한 사람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10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건데 갤럭시 S10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이번에 평이 좋아요. 갤럭시 S10이라는 훌륭한 제품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갤럭시 폴드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1테라 버전이 174만 9천 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갤럭시 탭 S5e 이런 걸 사게 되면 한 60만 원만 더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갤럭시 폴드 가격이에요. 물론 하나의 제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갤럭시 폴드가 끌릴 수는 있지만은 얼마나 이 경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부가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앞에 얘기했던 이음매라든지 우글거림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갤럭시 폴드로 간다는 거는 경험의 얼리 어댑터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나 금수저거나 뭐 이런 사람이면은 갤럭시 폴드를 기념비적인 제품으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제품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했을 때 과연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또 갤럭시 S10 플러스 128기가 모델이 115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256기가가 119만 9천 원이에요. 합치면 235만 원. 갤럭시 S10과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최고의 조합 아닙니까? 근데 갤럭시 폴드 산다고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낮추고 하겠다 하면은 사셔도 돼요. 뭐 이렇게 20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이나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갤럭시 폴드 1세대를 사기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좀 쓰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폴드를 살 거니까 깔 건 까야죠. 2세대를 위해서 깔 건 까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테크이수다 청기누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